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올 연말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민주당은 오는 28일까지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먼저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아침 회의 발언에서 공세 대상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이제 김건희 리스크의 시간이라고 규정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별검사법, 이른바 쌍특검법의 처리 시한을 오는 28일로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28일에는 자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그냥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검법 통과를 이미 기정사실화한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들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는 내용 꿈도 꾸지 마십시오. 대통령 안에 한 명 구하고 정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거부될 경우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함께 도마에 올렸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샤넬 화장품, 디올 명품백은 어디에 두셨습니까?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이 대통령 부속실입니까? 디올 명품백을 받은 증거 동영상을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었듯이 진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집중 공세는 민주당 내 불거지는 당내 분란을 잠재우고 여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연말 임시국회부터 전국에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오만함과 불공정을 심판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총선 성격을 규정하는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여권엔 곤혹스런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야당의 정치 공세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그러다 김건희 방탄이라는 역공에 말려 총선을 망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 지도부는 특검에 대한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특검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있는데 아직 당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당론으로 정리되거나 이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일부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은 김건희 여사를 이용한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여론에 영합하려는 거잖아요.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김건희 여사 특검 이슈가 총선을 다 빨아들일 거라고 경계합니다. 이걸 가지고 블랙홀로 만들어가지고 총선의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지만 이른바 김건희 방탄정당이란 역공에 발목이 잡힐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거부권을 썼다. 그래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약에 재의결하는데 동참하지 않아가지고 부결되면은 니네는 김건희 방탄당이다. 이미 여러 법안에 거부권 카드로 대응해온 대통령실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정치 공세용 가짜뉴스라고 일축해왔지만 특검 수사로 혐의를 벗으라는 요구 앞에 대통령실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던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총선을 앞둔 여권의 곤혹스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갈등과 충돌을 넘어 폭행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강력 대책을 예고했던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춘 신축 아파트는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층간소음 수치를 공개해서 아파트 구매자나 세입자가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박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간 교대 근무로 주로 낮에 잠을 청하는 한 직장인의 집입니다. 윗집에서 뭔가 내리치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옵니다. 순간소음 정도는 최고 69데시벨, 낮 시간 층간소음 기준 39데시벨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전 정신적인 피해가 왔죠. 숙면을 취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 쓰러질 정도는 아니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 같은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지난해 4만 건으로 10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으로 살인 등 5대 강력범죄도 지난 5년 사이 10배나 늘었습니다. 정부가 예고대로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준공승인 없이는 입주가 불가능한데 입주 지연으로 발생하는 연체이자 등 모든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축 경우에는요,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을 요구를 하고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준공 승인을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음 기준을 못 맞출 경우 지금은 돈으로 손해배상만 해도 되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보완 시공 때문에 입주 지연 등 더 큰 피해가 예상될 경우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아파트의 층간소음 측정 결과를 공개해 향후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거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다 공개를 함으로써 그게 가격에 다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손해배상의 악용이 없도록. 여기에 2025년부터는 모든 공공주택의 바닥 두께를 지금의 21cm에서 25cm로 4cm 두껍게 시공해야 하고 이미 지어진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2025년부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매트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다만 층간소음 확인제를 강화하면 이미 많이 오른 공사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시공사 책임을 강화하는 건 환영하지만 층간소음 측정 대상을 전수조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 절차가 필요해 내년 총선 이후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 검찰이 오늘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KT그룹이 현대차 정의선 회장 동서의 회사를 사들일 당시 정 회장의 동서가 거래처인 현대오토에버의 당시 대표에게 거액의 뒷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검찰은 정의선 회장이 동서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을 받을까 봐 무리한 거래에 나선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소프트웨어 분야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 서울 삼성동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대치동 본사와 클라우드 운영센터까지 압수수색 대상이로 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사임한 서정식 전 대표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박성빈 전 대표 측에게 수천만 원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박성빈 전 스파크 대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스파크는 매출의 99%를 현대오토에버에 의존해왔습니다. 작년 9월 KT그룹은 스파크를 인수해 오픈클라우드 랩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이 무렵 박성빈 전 대표가 KT의 회사 매각이 잘 이루어지도록 납품 계약을 유지해달라면서 수차례에 걸쳐 1억 원 가까운 돈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뒷돈까지 건네며 자기 회사를 판 배경에 정의선 회장 가족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5월 현대차그룹의 총수로 아버지에 이어 정의선 회장을 지정했습니다. 총수인 정의선 회장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을 다시 따지게 되면서 동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올까 봐 매각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현대차와 KT 두 그룹에서 모두 임원을 지낸 윤모 씨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파크 매각이 이루어지던 작년 9월 현대차와 KT는 서로 주식을 교환하면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 측은 수사 중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만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현대오토에버 서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우리나라 10대 재벌 기업들의 지난해 계열사 내부 거래액이 1년 전보다 40조 원 넘게 늘어난 19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 거래가 많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면서도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걸로 나타난 만큼 사주 일가의 돈벌이에 내부 거래가 악용되는지 잘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삼성과 SK, 현대자동차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 집단의 지난해 내부 거래 금액은 196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하면 40조 5천억 원 늘어난 건데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특히 SK그룹의 내부 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국제 유가 상승으로 SK에너지 계열 회사의 매출이 크게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유가가 많이 22년도에 올랐는데요. 유가 상승에 따라서 SK에너지 주식회사가 계열회사를 통해서 발생시킨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증감폭과 상관없이 내부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으로 내부 거래 비중이 62.5%를 기록해 매출의 상당 부분이 내부 거래로 이루어졌습니다. 내부 거래 비중이 줄어든 그룹은 LG가 유일한데 5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시 대상인 82개 기업 집단 전체를 보면 총수 1가와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특히 총수 1가가 있는 회사는 계열사 간의 기업명 상표권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비중이 총수가 없는 경우보다 40% 높았습니다. 기업 이름이 재벌 일가의 돈벌이로 사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상표권 사용 거래들을 공식적으로 더 많이 계약 관계로 한다는 거는 일견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지주회사가 사실 계열사들에게서 사익 편취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가. 올해는 처음으로 해외에 있는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 비중이 공개됐는데 국내 계열사 거래 규모보다 200조 원 이상 많은 47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타이어,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 수출 기업이 공장을 국내에 두고 해외 판매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대규모 내부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공정위는 내부 거래 금액과 비중이 크다고 해서 모두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내부 거래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도 높아지는 관계가 계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